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6쪽이에요. 오늘은 근대 의식이 확산되다 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개화기에 근대 의식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기억나나요?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는데 이 갑신정변에서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세력 있죠? 급진개화파가 제시했던 14개조 정강에 보면 인민평등권 확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죠. 그 뒤로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894년이 되겠죠. 갑신정변이 1884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제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 타도와 노비제도 폐지 등을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가보개혁대 가서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거죠. 자, 평등사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폐지됐어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신분의식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좀 더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근대적인 민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강연회라든가 또는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전개하게 되죠.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근대적인 민권의식이 훨씬 더 확산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으로 계승이 되어서 민권의식이 크게 확산이 되고 시민의 사회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밑에 보면 역사 속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민공동회 연단에선 백정 출신의 박성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성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민이 합심한다 라는 뜻에서 이 부분에서 관민공동의 연설 내용인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됐는데 연단위에 보면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들도 참여한 관민공동회의 모습이죠. 백정은요, 굉장히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계층입니다. 백정들은 따로 모여 살고요. 옷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서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심했어요. 초상을 당해도 상여를 쓸 수 없고요. 결혼을 할 때도 혼례복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받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죠. 이 백정 박성춘은요,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제중원 의사였던 에비슨의 치료로 살아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름을 성춘이라고 바꿨고요. 백정 차별을 철폐하라는 탄원서를 올리는 일에 적극 나섰다고 하죠. 자, 이렇게 박성춘이 관민공동회 연사로 나선 것은 그만큼 민권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이야기 중에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제중원 의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외과 의사가 됩니다. 10여 년 전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박서양을 그 모델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죠. 제 147쪽으로 가서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다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국학이라고 하면 국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를 연구하는 거죠. 특히 일제 침략에 따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역사학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있죠. 신채호 선생님이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독사실론입니다. 신채호와
더불어서 유명한 박은식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자, 신채호나 박은식은 나중에 일제강점기에도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삼는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고 또 구국 위인전을 저술합니다. 을지문덕전이라든가 이순신전 등의 구국 위인전을 써서 애국심을 깨우쳤다고 하고요. 또 베트남 망국사나 이태리 건국 삼걸전 등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해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이겨보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기도 하죠. 자, 국사에 이어서 국어 연구예요. 우리말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갑오개혁 이후에 공사 문서에 한글이나 한문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런 걸 국한문 혼용체라고 하는데요. 신문과 잡지도 그렇고요. 또 독립협회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시경이 한글 표기법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말 국어 문법 체계를 연구하고 또 정부의 국문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요, 그렇게 크게 국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연구가 있었다라는 정도,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됐다라는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 모습이 바뀌어 가는데요. 의식주가 바뀌는 거죠. 당연히 옷을 입는 건 서양식 양복을 입게 되고요. 먹는 것도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왕실에서 커피를 고종임금님께서 굉장히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마시셨겠죠? 예. 또 이렇게 건물도 서양식 건물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1899년에 완공되는 명동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정동교회 보이죠. 덕수궁 옆에 돌담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가 정동인데요. 그 길에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2층 집도 등장을 했고요. 또 근대식 운동을 하는 그러한 여가 활동도 보급이 됐다고 해요. 교과서 148쪽입니다. 148쪽으로 가면 근대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통신, 전신, 이렇게 전신이 놓여서 일본과 부산, 인천, 서울, 의주로 이렇게 전보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정천국이 설치가 돼서 우편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1884년 갑신년에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편 업무가 중단됐다가 10년 뒤인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 전차가 다녀요. 한성전기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서대문에서 청량리 노선이 부설됩니다. 서대문이 고종임금님이 사시던 덕수궁과 가까운데요. 명성황후의 릉이 청량리에 있대요. 그래서 고종임금님께서 전차를 타고 명성황후 릉에도 가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철도를 조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는요, 다 일본이 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경성에서 인천까지 가는 선이 되겠죠. 자, 이 경인선은 처음에 시작은 미국이 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자금 문제로 일본에게 넘어가게 돼서요. 결국 완공은 일본이 하게 됩니다. 1899년에 경인선이 완공됐고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설치가 됩니다. 경성에서 부산, 경성에서 의주까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철도가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의료에서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이 광해원은 갑신정변 때 칼을 맞은 사람을 이제 알렌이라는 의사가 고쳐줬는데요. 이 알렌에 대해서 미국인 알렌에 대해서 알게 돼서 고종임금님이 알렌을 부르게 됐고요. 알렌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근대식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광해원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8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요. 광해원의 이름이 뒤에 재중원으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박성춘을 고쳐줬던 재중원 의사 이야기했는데요. 재중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문국, 기기창, 전항국 이 세 개가 1883년
우리 고종 임금님의 개화 정책으로 설치되는 기구 3개가 되겠죠.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이 설치되는데요. 방문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 순보가 발간이 됐고요. 기기창은 영선사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고요. 전환국 할 때 전자는 돈 전자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전환국이에요. 자, 경복궁 안에도 전등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인선 완공 도입됐을 때 기념식 사진인데요. 1899년이고요. 여기 보면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이유가 시작은 미국이 했고요. 완공은 일본이 하게 됩니다. 지금 철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바로 이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놓이는 게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이 놓이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대한제국 때 놓이는 거예요. 국권비탈 전이고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호남선, 대전에서 목포까지, 그리고 경성에서 원산까지 경원선이 놓이게 되고 1920년대 함경선까지 놓이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한 X자로 관통하는 이러한 철도를 모두 다 일본이 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제는 이 러일 전쟁 중에요. 침략 수단인 철도를 파괴하다가 잡힌 김성삼, 이충군, 안순서 등의 애국지사를 서울 마포 부근의 야산 언덕에서 총살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일제는 철도를 파괴한 애국지사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를 막으려고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근대 시설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땅이 문전의 옥토가 어떻게 되고 쪽박신세가 웬 말인가, 밭이 열려서 신장로가 되고 집이 열려서 정거장이 되네. 근대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과 집을 잃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교과서 149쪽에요.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해외 이주가 증가합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만주나 연해주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이 한인사회를 형성했고요.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미주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요. 1903년 최초의 합법적인 이민을 하게 돼요.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갤리코, 이 배를 타고 1905년까지 7천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해서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 기반이 됩니다. 자, 이들은요,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에 조성된 제물포거리라고 써져 있는데 제물포는 인천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라는 나라예요. 여기 보면 일본 인력회사가 황성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1905년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제물포를 떠나 멕시코 메리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번 돈의 일부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애환을 풀던 술집이 제물포 바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옆에 골목길을 인천시와 메리다시가 제물포 거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멀리 떨어진 멕시코의 제물포 거리가 형성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근대 의식이 확산되는 내용과 국학의 발달, 근대 시설이 갖추어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